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 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최효영입니다. 저는 오늘 말해봐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심리치료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자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중인 환자 37분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절망감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37명 중 57%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62%가 절망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깔아지거나 무기력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와 함께 간단한 면담을 진행했을 때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열심히 치료도 받았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감정 상태에 있으면 그 감정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편감이 커지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불편한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영이가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 철이를 길에서 마주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철이는 기영이에게 자신이 얼마 전에 결혼했고 곧 아이도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영이는 순간 철이에게 부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철이에게 내가 행복해서 정말 좋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영이는 자신이 친구를 부러워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화도 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기영이가 느낀 감정 상태에 대해 좀 더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영이는 철이에게 부러움을 1차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부러워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러움에다가 분노, 죄책감 같은 2차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감정을 경험할 때 기영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과 그 감정을 느낀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고통을 유발하면 그 경험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을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굴지 마.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울지 마. 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화내지 마. 화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너 괜찮아.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은 어떤 감정은 허용하고 어떤 감정은 금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부정하게 되고 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의 내적 경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기영이가 자기 감정이 틀렸다고 믿으면서 이를 비난하고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기영이의 사례에서 기영이가 나는 철이가 부러워 라고 자신에게 말했을 때 여기 어떤 판단이나 비난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그 느낌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하면 고통스러운 2차적인 감정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만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고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인정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슬퍼해선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면 슬픈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슬퍼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없어. 라고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그 후에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기로 했어. 나는 충분히 슬플 수 있어. 라고 감정을 인정하는 새로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마음챙김 치료는 명상을 통해서 주로 진행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8주간 마음챙김 훈련을 받고 훈련 전후의 fMRI상 편도체 활성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편도체는 공포, 불안, 긴장과 같은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8주간 마음챙김 훈련을 한 후에 정서적인 자극에 노출되어도 훈련 전에 비해 편도체가 덜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줄어들고 불안을 덜 느끼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정서적인 안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슬픔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즐거운 활동을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기분이 나아진다는 점입니다. 설거지를 너무 하기 싫었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일단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선 어떤 것도 즐거울 것 같지 않고 어떤 것도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것 같지 않아서 첫 발을 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없다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커피 마시기, 햇볕 쬐면서 앉아있기, 웃긴 영화 보기, 노래 듣기. 이런 활동에 정답은 없지만 뭐든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히 꾸준히 해온 활동이 있을 거고 그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사소하게라도 꾸준히 해오던 걸 찾고 거기에 작지만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즐거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목표를 잘 모르겠다면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걸 뭐든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것부터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이런 활동이 쓸데없이 느껴지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도 의미 없이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기분을 호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일상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친구나 가족에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로 폭풍우처럼 밀려와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지만 한 발 물러나서 내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풍우가 잔잔한 파도가 되어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활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하거나 앞날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한다는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울한 건 마음이 아픈 거고 아픈 건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치료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우울감 때문에 내 일상과 대인관계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